두발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저희의 자유를 인정해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학교 생활 지도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난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019년 2학기부터는 중고생의 모든 두발 규제를 폐지하는 두발 자율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머리카락을 기르는 것은 물론 파마나 염색도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완전 자율화 조치를 진행한다는 건데요. 이를 두고 교사와 학부모는 물론 학생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김재철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은 창교육학부모회의 최은순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서울시 교육청이 내년 2학기부터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지금 사실은 뭐 공론화 과정을 펌하고 염색 같은 경우는 거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네네. 내년 2학기부터 하겠다라고 선언한 것 자체는 아니죠. 조금 차이는 있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일단 큰 형식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예. 제가 볼 때는 학교에서는 거의 다 아마 시행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네네네. 말 안 듣는 학교도 굉장히 많을 텐데. 아이고, 그 교육감 예. 권한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거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네네. 아니, 우리 교육계가 그렇게 말을 이렇게 딱 하면 잘 듣는지 몰랐네요. 사실은 네, 네. 다른 정책들, 안 듣는 정책들 많던데. 네네. 자, 중고등학교의 두발 규제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우리 대변인께서 보시고 있습니까? 저희 애도 지금 사실은 지금 뭐 중3 아이인데요. 예. 제가 아침에도 이제 안 그래도 보고 왔는데 뭐 길이나 뭐 형식에 대해서는 보니까 거의 제한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대부분 다 이제 좀 이렇게 풀어주는 그와 같은 식인데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요. 네. 작년 그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지금 이제 파악을 한 거 보면 서울시 내 중고등학교의 한 84%. 예.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의 지금 중학교가 384개입니다. 작년 예. 4월 기준으로.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가 320개인데요. 도합 704개입니다. 예. 그중에 84%면 지금 591개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뭐 100%는 아니더라도 아마 84%면은 거의 다 아마 자유화된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프에도 나왔지만 16%만 두발 길이에 대해서 단속을 네,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펌이나 염색 같은 경우는 많이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펌이나 염색은요, 이제 두발 길이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펌이나 염색은 두 가지 측면인데 뭐냐면요. 첫 번째는 모발이나 건강에 굉장히 안 좋아요. 사실은 펌이나 염색이.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한테도 가능하면 펌이나 염색은 하지 말라고 지금 권고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거 한번 예. 그래프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좀 이따. 지금 보여주실 겁니다. 예. 펌이나 염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규제를 한 88% 거의 정도가 다, 규제를 하고 규제를 있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88% 정도. 그리고 가격 현황 한번 예. 저희들이 정리해드렸는데. 예, 왜냐하면 이게요, 우리가 지금 이제 교복이랑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예. 우리가 1983년도에 교복을 자율화했다가 2년 뒤에 다시 또 교복으로 이렇게 다시 또 이제 환원됐지 않습니까? 예.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교복을 구입하는데 자유복을 구입하는데 비용이 너무나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 가정에 따라서 그 위화감이 많이 나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펌머 역시나 펌머나 염색 똑같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근데 저 가격을 보니까 저건 여성을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아니, 펌이나 염색이 대부분 다 보면 여성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대부분. 지금은 남자들도 많이 가요. 요즘에 이발소를 가는 저도 사람. 펌합니다. 요즘에 예. 근데 이발소를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요즘 미용실로 많이 갑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는 그 남자, 여자라 해서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모발의 길이 또 모발 어떤 손상 정도 예.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구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녀의 구분은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펌을 15만 원을 낸 지금은 적이 이제 한 번도 없어서. A샵이라 지금 A샵 같은 예. 경우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거지만 지금 염색이 11만 원이고요. 펌가 지금 15만 원에서 15만 원에서 25만 원이고 이것도 뭐냐면 기본적인 가격입니다. 우리 저 대변인께서 갖고 오신 자료시나요? 예, 제가 지금 직접 이렇게 파악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예. B샵 같은 경우는 염색은 9만 원에서 12만 원, 그리고 펌 같은 경우는 10만 원에서 23만 원이고 이것도 예. 이제 기장이 길면은 예. 또 값이 또 추가됩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C샵은 요 마포에 근처에 있는 보시면 8만 원, 또 13만 원, 23만 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어쨌든 교복은 왜냐하면 교복은요
한 벌 사고 나면은 좀 오래 입잖아요. 예. 근데 펌이나 염색은요, 이게 기분 따라서 또 색깔 따라서 또 분위기 따라서 자주 바뀌거든요. 예. 그러면 파마나 같은 경우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수반됩니다. 예.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아마 그걸로 인해 가지고 위화감이 더욱더 커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라고 여쭤봤는데 그냥 뒤에서 할 얘기를 다 해버리셔가지고 네네네. 가격하고 이런 부담까지 다 네네.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금 그 펌과 염색에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학교는 무려 88%라고 집계가 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 창교육 학부모회에서 조사를 하셨다면서요? 네, 저희 단체에서도요, 지난 6월에서 8월까지 전국에 200개 중고등학교의 학생 생활 규정을 모니터해서 한 3주 전에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예, 예. 이게 따르면 이제 전국에 이제 88% 정도가 두발 규제가 있고요. 이제 서울의 경우는 87% 정도 이제 염색, 파마를 제한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84%는 이미 두발 길이가 예. 다 열어놨다라고 예.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봤을 때는 학생 생활 규정에는 없지만 관행적으로 예. 그리고 상벌점제로 그게 네, 문제예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 규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 48%거든요. 예. 그런 걸 봤을 때 사실은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느끼는 그런 제한들은 훨씬 더 크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미 서울에서는 인권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두발이나 복장은 개성을 존중해라 이렇게 공부하고 네네. 있고 이미 2005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네네, 그 그렇습니다. 두발 갖고 불이익 주면 안 된다 이렇게 공고하지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12조 1항을 보면은 학생의 복장, 두발, 용모 등을 용모 등에 있어서는 그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거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상위법에 위반돼요. 예. 이걸 조금 설명을 하자면 학생 인권 조례가 지금 2010년에 경기도를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 2013년 전북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당시 이제 2012년 당시 교과부가 예. 학생 인권 조례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될 것 같으니까 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을 하게 돼요. 네, 당시 박근혜 정부 네, 때였죠. 예,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복장이나 두발 등 용모 등은 학교 교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 교과부가 이런 학생 인권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 해서 일부가 효력이 상실한다라고 네.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는 이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학생 인권 조례를 굳이 지켜야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예. 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교칙에 의해서 정할 수 있다가 규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석되는 것도 참 의외네요. 네네, 그거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참 뭐랄까 논리적으로 한두 단계 더 건너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교칙을 사실- 자율적으로 네. 정할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사실상 예. 그 조례에도 보면은 이렇게 복장은 좀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두발에 대한 것은 나오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대변인께서는 이런 서울시 교육청의 권고에 따라서 네. 내년 2학기부터 두발 자율화 이렇게 실시될 거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예, 이제 다만 고전에 좀 이렇게 한 가지 좀 이렇게 예. 좀 파악을 할 게 뭐냐면 아마 이게 좀 오해가 있는데요. 이제 교육감님께서 두발 자율화, 완전 자율화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하다 보니까 선언을 하다 보니까 마치 두발 자율화가 안 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84% 이상 다 두발 자율화 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펌과 염색은 자율화에 들어가지 않는다. 않는다. 예. 아니죠. 이게 지금 뭐냐면 현재 상황을 보면 84%의 이렇게 두발 길이까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교육감님은 두발 자율화 완전 선언하니까 두발 자율화가 완전 일체 지금 안 되는 걸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있어요. 실제로 좀 안 돼 있는 게 사실이지 않나요? 아니, 이제 지금 보시면 84%가 이미 길이까지 다 이제 물론 펌이나 염색은 안 하고 있지만, 허용을 안 하고 있지만, 길이까지도 지금 허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펌이나 염색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이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예,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한다고는 했지만,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례로는 이제 이렇게 허용을 해놨지만, 상위법상에 지금 어느 정도 학교 구성원들이 의사를 모아가지고 학칙으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상황인데 교육감이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지금 제시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사실요, 교육부 장관보다도 교육감이 더 무섭습니다, 진짜로.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권하고 예산권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근데 네. 문제가 뭐냐면 교육감께서 기자회견 할 때 두 가지를 제시를 해버렸어요. 자유화 한다 해놓고 뭐냐면
두발의 길이는 완전 자율화시켜라. 두 번째, 두발의 형태, 염색이나 펌은 학생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 라는 쪽으로 논의가 진전되도록 해야 된다. 의무조항으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후에 공론화 과정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진정으로 자율화를 원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면, 왜냐하면 펌이나 염색이 됐던 길이가 됐던 지금 찬성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교육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반대하는 사람도 꽤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거는 뭐냐면 단위학교에서 정말 자율적으로 의사를 모아가지고 결정하면 되는 걸 왜 교육감이 굳이 자율화 해라 마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학교에서는 이게 하나의 권고라고는 했지만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지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거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아니, 이렇게 근데 보시죠. 제가 지금 좀 궁금한 거는 왜냐면은 뭐 이미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교육감 얘기 잘 안 듣는 학교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이런 권고들이 제대로 지켜집니까? 아니죠. 예, 굉장히 피부로 느끼는 예. 온도차가 있네요. 그리고 사실 두발 자유화 이야기할 때는 머리 형태, 길이를 다 포함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스타일 이제 전체. 길이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저는 염색, 파마를 넘어서 탈색, 예. 그리고 삭발까지도 예. 저는 다 이렇게 터놓고 공론화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학교 이제 학교에 그 공론화를 통해서 하라고 했을 때, 이제 그거는 교육 3주체 의견을 들어서 하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교육 3주체 토론을 통해서 한번 한 경험이 있는데 그걸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예. 저희 애가 이제 중학교 때 이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 이제 학생, 학부모, 교사 모여서 토론을 했어요. 강당에 이제 한 1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전 학부모 대표로 나가서 이거 이제 두발이나 양말이나 이 복장까지 저는 좀 자유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학생 대표로 나오신 분이, 양말은 지금 현재 까만색, 흰색, 회색으로 했던 것을 좀 막 6가지 색깔로 확대하자. 그리고 머리는 한 기미 8cm, 묶어서 12cm, 뭐 그런 식의 것들을 좀 막 스스로 제안을 하더라고요. 예, 절충안을 내더라고요. 아, 그렇게 하고 집에 왔는데 이제 우리 애가, 엄마 되게 있었다고 그랬는데 학생 대표가 자기들의 의견을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 그럼 이야기를 해야지. 왜 이야기 안 했어? 했더니, 저는 그때 교실에서 TV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그 강당에 있었던 그 100여 명은 학생 간부들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간부들이나 학생 대표로 나온 사람은 학생 생활 규정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이런 학생 생활 규정이 3주째 토론을 할 때는 정말 이 학생 생활 규정을 위해서 가장 힘들어하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학생을 중심에 두고 저는 그 토론회를 해야지 거기서 합의가 되고,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것들이 저는 지켜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네. 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론화 과정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이 얘기했다는 그런 권고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런 근거가 지금 TBS가 지금 조사를 해봤거든요. 리얼미터와 함께. 그 결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중고등학생 두발 자유에 대한 국민 평가입니다. 무려 54.8%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말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들어주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이제 서열화가 돼 있는 그런 나라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학생들의 두발이 이제 자유분방하게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자, 여론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변인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저게요,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방금 이제 국민들께서도 보면 반대가 훨씬 많다고 하지만, 반대도 많지만, 그 내면으로 지금 안에 지금 쭉 가보면 20대하고 30대가 찬반 나온 거 하고요. 그 다음에 40대 이상이 찬반 나온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흔히 볼 때 20대는 좀 젊으니까 찬성을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제가 그걸 안으로 가서 보니까 20대는 찬성이 48.6, 반대가 44.5예요. 격차가 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30대는 14%밖에 안 돼요. 격차가 되게 적은데 40대 이상은 찬반이 7%, 18%, 50%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40대 이상은 아무래도 좀 이제 보수적이고 하니까 반대가 많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20대에서 보시면은 그 차이가 4%밖에 안 나요. 찬성이 조금 더 많습니다. 4%.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듯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찬성할 것이다 라고 인식을 갖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틀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지금 이것처럼 지금 20대가 무조건적으로 찬성할 것이다 하는 부분이 지금 요번에 설문을 보시면은 틀린 걸로 지금 흔히 우리가 알고 인식하고는 다르게 나온 측면을 우리가 충분하게 좀 유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그 20대가 젊은 20대에서도 찬성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왔다 그 얘기죠. 많긴 하지만 그렇죠. 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죠. 이런 얘기고. 그렇습니다. 근데 60대 이상은 압도적으로 그 반대가 많지 않습니까? 60대 이상은 아무래도 이제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좀 보수적인 시각들이 많이 반영이 되는 그러니까 걸로 실제로 보이는 애를 키우지 않으시는 분들은 반대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게 판단을 보시면 안 되는 거죠.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죠. 이거는 60대라 그래서 아니 저는 예. 저는 이 리얼미터의 그 설문조사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19세 이상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네. 사실은 이 두발 제한 대상은 학생이에요. 학생이 근데 직접 항상 당하는 거죠. 어디서든지 왜 학생들이 내가 두발을 이렇게 제한하는 것인데 나의 의견은 전혀 묻지 않는 거냐는 것이죠. 그렇네요, 그것도. 저는 그래서 이 리얼미터에서 이렇게 나온 근거들을 그렇게 막 제시하면서 한다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어쨌거나 그 연령대가 높을수록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네네. 그렇다는 것은 역으로 그 청소년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굉장히 찬성률이 많더라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그 리얼미터가 자꾸 이렇게 선거 연령을 그 선거 연령을 토대로 한다고 해서 19세 이상 시민들만 이렇게 하는데 그 대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네, 저는. 지금 그 반대 여론이 이 여론조사에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찬반 여론이. 저는 그런 이걸 얘기군요.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자, 그런데 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금 우리 김재철 대변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타일, 그러니까 이 펌, 염색까지도 이렇게 자율화라는 내용에 포함시킨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두발 자유화를 했을 때 자유화라는 것은 모든 걸 다 터놓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거기에는 형태나 길이나 예. 뭐 다 포함해야 되는데 이건 논란이 될 거니까 이건 하지 말고 한다는 것은 이미 그건 자유화가 아닌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인 의미만. 예, 원칙적으로. 아니 그런데 학부모 입장에서 그 우리 김재철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더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학부모님들이.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담 부분은 사실은 별개의 문제인 거죠. 저는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저 표를 가져왔는데 저는 참고로 광주에 살거든요. 예. 저는 25,000원 이상 염색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저도 가격 차이 되게 많이 가격 차이는 좀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머리 한 번 하면 엄청 상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독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가독이 속에서는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모든 제도든지 그 부작용을 겪지 않고서는 정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른들이 너무 그런 우려를 해서 미리 미연에 이렇게 막 이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기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네. 염색은 머리가 빠질까봐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서 스스로 알게 되면 더 펌이나 염색을 안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학교라는 측면하고요. 또 이제 기본적으로 교육이라는 측면은 어느 정도 문제가 나올 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되면 그걸 사전에 예방을 하고 또 방지하는 게 또 기본적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다양하게 뒤에 가면 자율성이 있게 좀 될 수도 있지만 거꾸로 말하면 또 그중에는 또 자유롭게 이렇게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탈선이라든지 안전 쪽으로 빠지는 사람이 분명히 나와요.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한 아이라도 그렇게 잘못된 쪽으로 빠질 수 있는 사람을 건져내고 막아주는 게 교육의 큰 역할이고요. 또 그리고 이 정도도 뭐냐면 한 아이가 우리 모두의 아이다. 또 그리고 아프리카에 여기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다 나서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 명이라도 우리가 좀 나쁜 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건강한 성인으로 키울 수 있도록 전 마을 또 학교나 교육이 나서는 그런 역할을 분명하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교육은 절대 그거를 좀 한쪽으로 좀 그냥 내버려 두는 거는 바람직한 측면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규제를 한다는 거랑 마을이 같이 키워야 된다는 거랑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규제는 철저하게 이 규제를 갖다 이제 인권위원회에서도 하지 말아라고 하는 얘기는 그걸로 불이익을 주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저는 규제라는 측면은 오히려 더 교육감이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더 규제예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학교에서는 제가 교육감님께서 공문을 바로 그날 아침 내려보고 난 제가 학교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분은 제가 실명을 바꿀 수 없지만 그분은 평소에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그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교육감이 공문 오고 난 뒤에 바로 이거는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 얘기는 뭐냐면 펌어가 됐든 염색이 됐든 두발 길이가 됐든 찬반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적인 측면이 가미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뭐냐면 제 얘기는 아이들 중에도 분명히 찬성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고 반대를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학교에서 학원위가 있지 않습니까? 학원위에서는요, 학칙을 만들 때 반드시 심의한 것을 올립니다. 저도 학원위를 해봐서 아는데 올리면 그냥 안 올려요. 학생 의견, 교직원 의견, 학부모 의견을 다 수합해가지고 올립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그걸 보고 교육적인 측면, 비용적인 측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학원에서 결정을 해요. 지금도 아까 말씀이 뭐냐면 지금도 실제로는 뭐 규제를 많이 한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상벌점제부터 했는데 그거는 학원위를 무시하는 말씀이에요. 학원위에서 본래 상벌점제도 할 때도 다 학원에서 본래 다 심의를 해가지고 벌써 주자 이렇게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네네. 정리를 좀 드리면 제 학원이라고 하는 것이 또 예. 교칙 외에도 예. 다른 또 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망이 일종의 이제 공론의 과정들을 또 형성해서 예. 자율적인 어떤 결정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맡겨 놓는 게 좋다는 그렇죠. 얘기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김재철 대변인의 의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종의 그 네. 학교의 자율성 이걸 갖다 너무 침해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학교에 계속 이번 걸 가지고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그리고 그러면 교육감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다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반가워요. 정말 그렇게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율성이라는 것이 학교장의 자율성이나 교사의 자율성이 절대 아닙니다. 학교 교육 주체들 간의 소통을 통한 자율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우리도 이게 두발 제한을 폐지해달라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역으로 학교가 학생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저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이제 학생들이 어떤 교육적인 효과들을 위해서 자꾸 제한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저는 정말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교육적인 이제 우리가 두발 제한을 했을 때 학생들이 학생답지 못하고 뭐 단정하지 못하고 면학 분위기를 해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아직 우리 미성숙한 아이들이 자칫하면 공부를 안 하고 탈선할 우려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왜 중고등학교만 그 제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고등학생들보다 더 미성숙한 초등학교는 제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초등학교는 제한하지 왜 두발 않는데 제한을 안 할까요? 중고등학교를 제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다 한 번 정도는 파마를 했단 말입니다. 한 번 예. 이상은. 그렇게 심지어는 하고 초등학생들도 화장을 하고 왔는데 있는데. 중학교에서 갑자기 이걸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저히 이해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고등학교에서 두발 제한해야 할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도 다 했는데. 자, 네. 그러면 좀 얘기를 갖다가 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그 두발 규제가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에 유의미한가 요 얘기를 갖다 조금 나눠보자고요. 그 반대를 하시는 분들, 규제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건 일제 그 강점기 때의 잔재다. 그리고 지나치게 어른의 입장에 맞춰서 학생들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사실은 막 과거에 보시면은 강압적으로 좀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하고 또 네. 이제 일부러 막 머리를 자르고 이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풀어주고 좀 허용을 해야 되고요. 네. 다만 이제 뭐냐면 학생이라고 하는 측면 또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두발 부모에 됐든 복장이 됐든 두발 부모에 따른 여러 가지 행동이 분명히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네. 그걸 그걸 무조건 일제시대 좀 그 유물이니까 교육적인 측면을 무시해버리고 그것만 가지고 무조건 폐지를 허용하자, 폐지할 규제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는 교육적인 접근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 두발이 규제가 됐든 펌어가 됐든 염색을 나름대로 우리가 좀 조절을 하고 좀 규제를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학교의 생활지도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게 교사의 교육 활동, 그다음에 또 교권 침해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이 깊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포함하는 친구들이 교권을 침해하나요? 왜냐하면 그게 단순하게 시끌되는 게 아니라 예. 2010년도에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교권 침해 내지는 그다음에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형식이나 복장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의식이나 좀 이런 거 굉장히 밀접한 물론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의식을 나름대로 좀 연관성이 이제 의식이 됐든 행동이 됐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직접적으로 연관이 많은 부분인데 이런 상황에서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서 학생한테 마음껏 행동을 해도 된다는
잘못된 시간을 주다 보니까 학생의 선생님께서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하거나 그다음에 생활 지도에도 거부를 하는 사례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실제 많이 일어났거든요. 예, 그 부분에 네. 대해서 그러면 한번 저는 부모님 이제 말씀을 듣고 싶은데 일단 예. 두발의 규제가 생활 지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는지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하셔서 이렇게 어떤 인권 조례를 비롯해서 이렇게 자율화시키는 그러한 조치들이 교권을 침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어떤 의견이신가요?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뭐 일제 뭐 잔재니까 청산하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두발은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도 그 시대를 살아봤잖아요. 예. 얼마나 멋을 내고 싶고 개성을 돋보이고 싶은 나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그런 것을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싶은 것은 인간의 기본인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한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그 신체적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저는 억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학생 지도에 도움이 되냐는 거죠. 전혀 문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선생님들은 뭐 몇 분들은 그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더 이상 지도 대상이 아니다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어떤 식으로든지 아이들은 다 이렇게 뭐죠? 이렇게 파마는 색 있는 건 아니지만 다 하고 이제 알게 모르게 다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뭐 방학 때 있다가 뭐 학기가 네네, 시작하면 그렇죠. 풀고 뭐 예, 이런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는 청소년들한테 신체의 자기 결정을 줘야 되는 것이고 항상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생다움이라는 것이 인간다움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인간의 존엄성을 학교에서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저는 가르쳐야 된다고 인간으로서 학생보다도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쳐야 이 된다고 부분 있지 생각하고요. 않습니까? 잘못된 사인을 주는 거 아니냐 인권조례가. 너희들 그리고, 자유롭게 방만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저는 자유를 주고 나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리고 방금 교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학생을 억압하는 학교는요 교사도 억압당합니다. 아하, 학생을 예. 존중하지 않는 학교는요 교사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예. 사실은 인권이라는 것은 교권이라는 것이 교사의 인권일 수도 있고 교사의 교육권일 수도 있고 교사가 어떤 정서적으로 자기 인정받을 그런 권리일 수도 있지만 그게 인정되려면 상대방인 학생 인권도 같이 존중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건 같이 시너지가 나는 것이지 누가 누구를 침해하고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염색과 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좀 반대하시는 입장이세요. 네네. 학교 현장에서 이 조치가 진행이 됐을 때 반발이 예상이 되시는 거죠? 아마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아마 학교에서는 거부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아, 그래요? 반발이 없을 거라고 보시는 아니, 거예요? 반발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학생 말고요. 네. 학부모나 이제 또 교직원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교육적인 측면이 있고 네. 또 펌이나 염색을 이렇게 마음대로 허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네. 아마 반발을 할 수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교육감님께서 가이드라인을 풀어주는 쪽으로 이미 논의를 하도록 분명히 의무조항으로 해놨기 때문에 네. 아마 거부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피해지 보고요. 다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사실은 공론화 진정하게 좀 공론화를 원한다면 네. 교육감님이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어도 학교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가지고 만약 하나 우리는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그걸 교육감이 수용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충분하게 허용을 해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교육감님께서 내가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학교에서 충분하게 논의 과정에서 만약 하나 그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 없다 그러면 충분하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후속적인 발언 내지는 네. 이야기를 저는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변인께서는 이런 조치가 긍정적인 어떤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게 좀 교육감님의 가이드라인이 왜 무섭냐 그러면 이미 몇 가지 가이드라인보다 네. 그러니까 이 조치를 해서 네. 긍정적,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 학교 현장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혹시 기대되는 게 조금이라도 있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글쎄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과거의 어떤 규제 위주, 예. 또 이제 억압 위주의 그와 같은 학교 문화, 또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교권 내지는 어떤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직원들에 비해서 권리가 많이 좀 떨어진 그런 측면들을 좀 신장시켜주는 측면도 있고요. 아, 그래요? 예. 또 이제 아이의 기본적으로 이게 좀 허용을 해주면 아무래도 아이의 의사가 많이 반영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아이의 의사가 좀 존중되는 그와 같은 교직 문화를 좀 형성하는 데는 기여를 할 수 있죠. 아, 예. 그럼 그런 긍정적인 것을 넘어서 부정적인 부분이 더 클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왜냐하면 보시는군요. 예, 충분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예.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를 하십니까? 저는 긍정적인 효과라기보다는 사실상 이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학생들의
그 관심사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는 관심사가 아니어야 된다. 예. 어떻게 저는- 하고 오던. 네. 삭발을 하고 오던. 예, 저는 그게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예. 그거 자체가 긍정적인 거거든요. 예. 사람이 이렇게 규제를 하면 묘하게 그걸 뛰어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은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예.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건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그리고 지금 많은 대안학교나 혁신학교에서 그런 두발 자유화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두발 자유화가 돼서 문제가 돼서 다시 두발을 제한했다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예. 그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내년 시행을 앞두고 논쟁은 계속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학생을 위해서 필요한 건 뭘지 짧게 양쪽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학생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할 게 뭔가요? 저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학생의 권리 존중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유화 좋아하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반드시 학생 또 학교라는 측면을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학생의 인권이 됐든 권리가 됐든 이것도요. 학부모하고 교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협력을 해야 권리가 신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떼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유화했다 그래서 학생이 내 마음대로 한다거나 약간 잘못된 시그널, 방종으로 좀 흐르지 않도록 학생과 교사, 또 학생 인권하고 교권이 좀 조화롭게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쪽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결정은 기본적으로 단위학교에 좀 맡겼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학생은 본분이 공부고 또 학교는 가르치는 곳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성인이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성인이 아니니까 예. 기본적으로 교육이라는 가미가 왜 우리가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좀 봐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렇게 정말 그 두발 제한이라는 걸 가지고 이슈가 돼서 이렇게 논란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참으로 어른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저는 정말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른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저보다 미성숙하다는 거 생각해 본 적 없고요. 정말 저보다 더 현명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저는 아이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많이 반성하고, 그랬거든요. 역사 속에서 그건 드러났던 것이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우리 아이를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믿은 만큼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충분히 잘 자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한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이걸 얘기를 해주셨네요. 이 두 가지 가르쳐야 된다. 스스로 선택하게 해야 된다. 이 논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김재철 대변인 그리고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의 최은순 회장님 모시고 두발 자유화의 우려와 또 기대 효과들 또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